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천공정법 3674강, 새로운 가족제도, 이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족 개념과는 좀 다른, 뭐랄까, 인간관계나 삶의 본질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가르침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 또 진정한 즐거움이란 뭘까? 그리고 소통이 우리 영혼과 관계를 어떻게 바꾼다고 보는지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보는 겁니다. 그 물질적인 걸 넘어서는 진정한 연결, 과연 어떻게 가능하다고 할까요?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먼저 여기서 흥미로운 구분이 나와요. 좋은 것하고 즐거운 것은 다르다. 이거죠. 예를 들면 아주 큰 다이아몬드, 이거 받으면 처음엔 좋죠. 뭐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감흥도 줄고 나중엔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받는 데서 오고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딱 선을 긋네요. 네, 맞아요. 반면에 즐거움은 그 정반대라는 거죠.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주는 것에서 온다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내 말이나 행동, 노력 같은 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볼 때, 바로 그때 내가 진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홍익인간의 삶, 바르게 사는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받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행위에서 오는 만족감. 그게 핵심이군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가족은 뭘까요? 우리가 아는 그런 혈연이나 법적 제도가 아니라 말이 통하는 관계 자체가 가족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상생의 원리라고 부르는 건데요. 단순히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이런 물질적인 도움, 그걸 넘어서는 개념인 거죠. 서로에게 이로운 말을 정성껏 주고받으면서 깊이 이해하는 관계, 그게 진짜 상생이고 가족이라는 겁니다. 정성껏 주고받는다. 네. 상대방 말을 진심으로 정성껏 들어주고 또 내 말을 상대가 이해하도록 정성을 다해서 전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 과정에서 뭐랄까 영혼의 에너지가 살아나고 관계가 깊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병원에 계신 할머니든 길거리의 노숙자든 이렇게 말이 통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의 틀을 깨네요. 특히 그 듣는 행위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는군요. 다른 사람 말을 정성껏 들어주는 게 내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요. 네, 그렇죠. 현대인들이 외로운 이유도 결국엔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요. 영혼의 배터리 충전. 네. 이 영혼의 에너지는 음식이나 돈 같은 물질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받아들일 때만 충전된다. 이게 이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주장 중 하나예요. 심지어는요, 상대방의 좀 탁한 에너지 있잖아요. 불만이나 어려움 같은 거. 그걸 내가 정성껏 들어줌으로써 그걸 내 안에서 정화시켜서 맑은 에너지로 바꾸는 일종의 수행으로까지 설명을 해요. 수행이요? 듣는 것만으로도요? 네. 예를 들어 친구의 힘든 이야기를 며칠이고 진심으로 들어주면 친구는 속이 좀 비워지고 시원해지고 나는 오히려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그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관점이네요. 그럼 물질, 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그것도 아주 명확해요. 이 모든 건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 우주, 대자연의 것이고 우리는 단지 이 환경에 맞게 잘 사용할 기회를 잠시 부여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맡아서 쓰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그 생각, 소유의식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지혜는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경제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의 피와 땀이 모인 힘이니까 이걸 개인 재산으로 묶어둘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잘 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비우라 버리라는 말이 단순히 물건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네, 맞아요. 그런 물리적인 행위보다는 소유하려는 그 의식, 그 관념에서 벗어나서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이롭게 잘 활용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핵심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결국에는 모든 이야기가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 즉 홍익인간의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과 사회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 특히 한국 사회가 이런 삶의 방식을 먼저 잘 연습하고 완성하면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인류 평화에도 기여할 거다.
뭐 이런 아주 큰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2013년 이후를 후천 시대라는 어떤 특정 시기로 규정하는데요. 이 시대에는 각자가 사람답게,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면서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만 문제가 풀린다. 이 점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아, 자기 성찰이군요. 네, 그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성찰을 통해서 성장하라고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핵심은 결국 소통인 것 같고, 그것도 그냥 대화가 아니라 상대를 이롭게 하려는 그 진심, 정성을 담아서 말하고 듣는 행위, 여기에 굉장히 무게를 두는 듯합니다. 뭐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보다는 진정한 연결과 이해가 우리 영혼을 채우고 그런 관계야말로 진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였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요, 심지어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조차도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가장 가까운 사람, 뭐 가족이나 친구의 말을 얼마나 정성껏 듣고 또 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화를 단순히 정보 교환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에너지 교환으로 여겨볼 때 여러분의 관계와 삶에는 또 어떤 다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